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주어진 도면 가지고요. 캐드에서 가공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게 윤곽 가공을 이용해서 윤곽 가공의 측면 가공을 이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정에 툴 패스는 숨겨 놓겠습니다. 단축키는 Alt T 누르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 포켓의 열린 윤곽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공의 종류는 포켓 가공.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자, 포켓 가공에 들어가서 기본의 체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상도형, 직선은 윤곽 가공하는 것처럼 똑같이 선택하셔도 하십니다. 근데 포켓은요, 체인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선택 취소 들어가서 여기에 클릭 안 하고요. 이렇게 클릭을 해 볼게요. 그래서 포켓은 체인 방향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체인 방향은 시계 반시계든 크게 신경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가공의 종류, 가공 경로 형태라고 있죠. 윤곽 가공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포켓에 들어왔어도. 그래서 윤곽 가공을 포켓 가공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페이싱 슬롯 밀로 바꿀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사용하는 것은 포켓 가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구. 기존에 만들어 놓은 16파이 플랫 랜덤미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절삭 조건은 앞에랑 똑같이 해서 3000rpm에 이송은 1800. 자, Z축 이송은 600으로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삭 파라미터를 선택을 하고요. 자, 가공 방향이 여기 있습니다. 하향 절삭, 상향 절삭이 있어요. 그래서 체인 방향하고 상관없이 가공 방향에 따라서 해서 공구가 이렇게 가공할 건지 이렇게 가공할 건지 결정이 돼요. 그래서 포켓은 해서 체인 방향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이유가 이거냐면 가공 방법에 따라서 상향 절삭이냐 하향 절삭이냐에 따라서 공구 진행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가공에서 형태는 참고로 얘는 포켓인데 얘가 한쪽이 옆에가 체인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었죠. 이렇게. 이쪽은 열려있는 체인, 열린 포켓이에요. 그러면 열린 포켓은 일반 가공으로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얘를 일반 가공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측면 가공 여유는 앞에랑 똑같이 0.1, 바닥면 가공 여유도 0.1로 주겠습니다.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둬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절삭 파라미터 아래 보면 황삭 조건이 있고요. 정삭 조건이 있습니다. 가공 방법에 따라서 이겠죠? 왕복 절삭을 할 건지 그래서 1.5볼의 나선형 절삭을 할 건지 평형 나선형 절삭을 할 건지 평형 나선형 모서리 잔살 제거를 이용할 건지 모포 나선형 절삭을 이용할 건지 고속 절삭을 이용할 건지 한방향 절삭을 이용할 건지 토로 나선형 절삭을 이용할 건지에 따라서 정삭은 체크하기도 하고 해제해서 작업을 하기도 해요. 가공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열린 포켓은 여기 있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 포켓이니까 여기 있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그냥 여기는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바꿀 겁니다. 정삭은 해제를 해볼게요. 사용 안함, 척벽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링크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안전 높이 절대값 50. 안전 높이는 처음과 마지막에만 있으면 되고요. 체크. 이속 높이, 점프는 절대값 10으로 하겠습니다. 진입 높이는 절대값 5.
그 다음에 재료 상단, 윗면이 재료가 되고요. 가공 깊이는 절대값으로 해서 여기에 깊이 4죠. 마이너스 4를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절삭류 첫 번째 거를 선택해서 ON으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확인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시고요. 저는 그냥 확인해 볼게요. 자, 확인을 해보니까 메시지가 뜹니다. 주의사항. 영역이 닫혀 있지 않대요. 그래서 열린 윤곽 또는 체인을 닫으시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체인으로 선택된 게 이렇게 있어요. 한쪽이 터져 있거든요. 일반 포켓은 닫힌 형태가 돼야 되고요. 열린 포켓은 내가 옵션에 들어가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지 말란 거였어요. 자, 그러면 새롭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확인하고 나서 이제 메시지가 나요. 앞에 작업했던 이것을 저장할 건지 아니요 저장을 안 할 건지 물어봐요. 일단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바꾸면 되니까요. 이해해서 저장을 하고 다시 조건에 들어가서 그래서 절삭 파라메타에 보면 뭐가 있냐면 지금 얘는 한쪽이 터져 있는 열린 포켓이니까 포켓 형태 모양을 종류를 일반 가공해서 열린 포켓으로 바꿔줘야 돼요. 열린 포켓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열린 포켓의 가공 방법은 어떤 것을 쓰냐? 여기 있는 방법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있는 방법을 써도 되지만은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건 여기 있는 방법을 써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쓰냐? 이걸 체크하면 돼요. 열린 형태. 열린 부위 중간점에서 진입하고 중심에서 외측으로 바깥으로 퍼져나가면서 가공하는 방법을 쓰면 돼요. 이걸 체크를 하면 여기 있는 종류는 비활성화돼요. 어떤 것도 클릭이 안 됩니다. 얘가 체크 안 돼 있으면 여기에서 항삭 가공 방법 8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아무거나 선택해서 방법을 적당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방법을 쓸 거예요. 그래서 닫힌 체인으로 표준 포켓을 열려있지만 닫힌 체인으로 표준 포켓을 사용할 건지 묻는데 이거는 사용 안 하겠습니다. 닫힌 포켓 형태로도 만들어서 열려있지만은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해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 툴패스가 만들어졌어요. 제가 평면에서 볼게요. 그래서 경로 확인에 들어가서 스텝의 S. 여기서부터 바깥에서부터 진입해요. 접근해서 안쪽을 먼저 파고 그 다음 옆으로 가서 작업을 하고 횟수가 여러 번 움직이네요.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윤곽은 전체가 3번인데 얘는 1번, 2번, 3번, 4번, 5번 만들어졌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를 횟수를 줄이려면 툴페이스 사이 간격, 가공 간격을 크게 키우면 돼요. 자, 조건에 들어가서 해서 가공 간격은 어디 있냐면 황삭에 있어요. 황삭에 들어가서 가공 간격 여기서 주면 되죠. 저희가 아까 13mm 줬어요. 윤곽 가공에서는 툴패스 사이 간격 13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 그러면 경로 확인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등각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그래픽뷰 입체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텝에 들어가면 단계 실행 키보드에서 S 한번 내측 작업하고 옆으로 절삭 이송해서 가고 그 다음에 작업하고 이렇게 돌죠. 시간은 앞에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차이가 조금 더 줄었는데요. 여기 진입 길이 이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앞에서 접근해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입 복귀하는 여기서 길이가 조금 길거든요.
그것만 똑같이 여기 조건이랑 똑같이 하면 시간은 큰 차이가 안 나와요. 자, 윤곽의 청면에 경로 확인해서 이렇게 작업할 수도 있고요. 지금 윤곽의 청면 가공입니다. 그 다음에 포켓에 열린 윤곽, 열린 포켓을 이용해도 돼요. 경로 확인 들어가서 플레이 버튼 하면 큰 차이가 없어요. 이건 이제 일반적인 가공 방법이에요. 그래서 툴패스가 움직이는 거 보니까 그진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재질도 그래서 알루미늄이고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써도 되는데요. 요즘은 그래서 새로운 가공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포켓에 열기까지 받고요. 그 다음 이제 어떤 방법을 이용할 거냐면요. 제가 아이콘은 여기 보면 다이나믹이라고 있어요. 다이나믹 및. 자, 여기서 가공 경로 관리자 창에서 빈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밀린 가공 경로에 가면 2D 고속 예, 보면 다이나믹 밀이 있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해도 되고요. 다이나믹 밀로 들어갈게요. 자, 기존에 있는 툴 패스를 해서 화면상에서 숨기겠습니다. 단축키 Alt T 눌러서 얘는 안 먹네. 그냥 놔둘까요? 자, 먼저 다이나믹 밀에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요게 가공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가공 영역. 여기 있는 선택 하살표 모양의 아이콘, 선택 아이콘을 클릭해서 마우스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Alt T 툴패스를 숨기고 다시 여기 선택해서 대상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합니다. 가공 대상. 그 다음에 영역 가공 방법은 에서 외측, 바깥에서부터 들어와서 절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작물에 열린 체인, 확장이라는 게 있어요. 확장이 있는데 일단 확장은 안 하겠다. 그래서 확장은 탄젠트하게 접하게 들어오면서 확장을 하겠다. 최단 거리로 확장하겠다가 있는데 일단은 안함으로 해놓을게요. 확장 안함으로 해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해피 영역 지정하는 것도 있고요. 에어컨 영역 설정하는 거, 포함 영역, 그 다음에 진입 체인 이렇게 추가로 선택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선택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둘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가공 영역으로 체인으로 잡는 거 방법에 바깥에서 옆에가 터져 있기 때문에 외쪽 바깥에서부터 들어오게끔 하고요. 확장은 해서 시작되는 부분 그래서 확장은 따로 안함으로 해놓고요. 그리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앞에 설정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 방법을 바꾸겠다 할 때는 여기서 새로 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가공 방법 내측에 머무름 외측으로 붙어 있는데 앞에서 설정은 바꿀 수도 있고요. 체인도 선택하고 들어왔는데 취소해 놓고요. 제거하고 새로운 거로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해피 영역, 에어컨 이런 것을 앞에서 안 했는데 나중에 여기서 추가할 수도 있고요. 참고. 자, 그 다음에 가공의 종류를 다이나믹 밀로 했는데요. 나는 영역 밀로 하겠다.
그 다음에 다이나믹 윤곽으로 하겠다. 다른 방법으로 블렌드 밀로 하겠다. 바꿀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구는, 아이고야, 잘못 눌렀다. 공구는 기존에 만든 1번 공구 그대로 쓰겠습니다. 참고로 얘는 절삭 조건은 제가 앞에서 작업했던 거랑 다르게 2D 고속으로 들어갔어요. 고속에 맞는 절삭 조건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전수는 8000rpm, 3000이 아니고요. 8000rpm이고요. 이송 속도는 3000. 회전수하고 이송이 앞에 부분보다 해서 2배 이상으로 빨라요. 그쵸? 그리고 Z축 이송은 요거는 만약을 위해서 그냥 똑같이 600으로 갈게요. 바뀐 거는 앞에 절삭 조건에서 요게 회전수하고요. 이송 속도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절삭 파라메타에 들어갈게요. 절삭 파라메타. 참고로 홀더는 잘못 클릭했는데 홀더는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사용자가 홀더 지정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홀더는 종류는 이렇게 원하는 홀더를 선택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타입이 나와요. 그래서 홀더는 앞에도 크게 작업을 안 했습니다. 그냥 건너뛰어도 돼요. 클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공의 방법. 그래서 하향 절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보면, 그래서 어디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 자, 접근 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접근 위치가 있어요. 하단 좌측에서 얘를 위에서 바라보면 여기가 하단 좌측이에요. 삼각형 클릭해서 하단 중간.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서부터 아래쪽. 평면도 위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가 아래쪽이고 여기가 위쪽이에요. 여기가 왼쪽이고 여기가 오른쪽이에요. 하단 중간은 이 아래쪽에 가운데서부터 진입하는 거. 그 다음에 하단 우측은 여기서 진입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중간 우측은 여기서 진입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상단 우측은 여기서 진입하는 거. 열려있는 거 말하는 거요. 그 다음에 진입. 그래서 상단 중간은 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단 좌측은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중간 좌측은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선택을 하면 되는데, 참고로 얘는 어디냐 하면요. 여기서 보면, 위에서 바라보면, 지금 얘는 등각도로 놔뒀는데요. 그래서 CAD 파일을 보면, 여기죠. 위에서 바라보면 이쪽이에요. 열려있는 곳이 이쪽이 열려있습니다. 그러면 공구도 진입을 여기서 진입하는 게 좋아요. 이쪽에. 그러면 여기가 어디요? 위쪽, 상단 가운데요. 여기서 진입을 하려면. 그래서 여기서는 상단 중간을 선택을 하면 돼요. 이쪽이니까. 그래서 상단 중간에 접근 길이를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바깥에서 1mm 또는 2mm, 3mm 바깥에서 더 접근을 하겠다. 추가 거리를 써도 되는데 접근을 할지 안 할 건지는 공구가 진입하는 위치를 보고 부족하다. 찍고 내려간다면 추가로 거리를 주고요. 찍지 않다 하면 안 써도 되고요. 일단 0으로 갈게요. 접근 거리는 일단 0으로 가고 찍고 내려간다 하면 이때 접근 거리를 추가로 바깥쪽으로 빼주면 돼요. 첫 번째 경로 옵셋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사용 안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사용 안 한 결과를 보고 나중에 판단을 할게요. 첫 번째 경로에서 감속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감속을 안 하겠다. 나는 10% 감속하겠다. 20% 감속했다. 50% 감속을 하겠다. 제가 처음에 이 감속이라는 거 뭐예요? 이송속도 감속인데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송을 회전수는 8,000을 줬는데 이송을 얼마 줬어요? 3,000을 줬어. 근데 이 3,000이 생각보다 좀 빠른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비율로 여기에다가 약간씩 줄일 수도 있어요. 10%든 20%든. 그러면 3,000이 안 먹고 처음 스타트에서 내가 피드를 조금 줄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안 줄일게요. 건너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택 간격. 여기 간격. 툴패스 사이 간격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 툴패스. 고속 절삭이니까 그래서 회전수하고 이송은 앞에보다는 빠릅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고속 절삭을 하는데 절삭량이 크잖아요. 그러면 칩 배출이 용이하지 않아서 공구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고속 절삭은 그래서 툴패스 사이 간격은 50% 이상은 잘 안 넘어가요. 이게 이제 깊이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여기서는 가공 간격은 기본값이 25%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앞에서는 뭐 어떤 걸 썼어요? 기본적인 가공 간격은 그래서 75% 이상 줬어요. 80% 좀 넘게 줬습니다. 깊이가 작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25% 그대로 쓸게요. 그래서 툴패스 사이 간격은 작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소 경로 간격이 있어요. 절삭을 하는데 그래서 이쪽에서 부드럽게 접근하고 절삭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절삭을 하고 빠져나오는 이 부분에 R값입니다. 그래서 공구를 기준으로 해서 16.8 기준으로 해서 10% 1.6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캡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이 점프하는 부분에 여기 크기 어느 구간을 점프를 할 건지 정하는 겁니다. 공구 지름의 100% 이상이 되는 구간은 점프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모션. 그래서 절삭을 하고 되돌아가는데 이건 이따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안쪽에서 이렇게 파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갈 때 절삭이송으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얘가 가는 구간이 일반 절삭이송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자, 복귀 드는 높이라고 했어요. 얘가 절삭을 하고 한번 절삭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절삭을 한 다음에 다시 얘가 다시 갈 때는 살짝 들려서 가요. 그 높이예요. 들려서 가는 높이가 0.25가 되고요. 그때에서 들려서 옆으로 가는 이때 피드는 얼마로 할 거냐면요. G00 속도를 써줘도 돼요. 얼마죠? 시계마다 다르는데 10,000. 또는 메이커마다 달라요. 15,000이에요. 빠르게 가도 됩니다. 최고가 10,000입니다. 그러면 10,000 쓰면 G00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자, 그러면 이제 쟤를 한 8,000으로 줄게요. 들려서 가는 거니까 실제 절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빠르게 움직이게끔 할게요. 그래서 복귀 속도니까 피드가 붙어요. G00, 야, 이거 절삭이송으로 들려서 가는데 이때 피드는 G00처럼 가까운 8,000 줬습니다. 그래서 측면 가공 여유 0.2. 그래서 바닥면 가공 여유 0.2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깊이 가공은 사용 안 하고요. 진입 동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그대로 둘게 일단은. 요거는 일단은 건너뛰고 기본값 놔두고 그냥 건너뛸게요. 링크 파라메터 안전 높이 앞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절대값 50 안전 높이는 처음과 마지막에만 적용되고요. 이속 높이는 절대값 10 진입 높이 절대값 5 앞에랑 똑같이 가보겠습니다. 재료 상단 절대값 제로 가공 깊이 절대값 마이너스 4죠.
그리고 절삭류도 첫 번째를 on으로 하고 확인을 하고 만들겠습니다. 메시지가 주의 메시지가 떴네요. 자, 그리고 나서 평면에서 볼게요. 평면. 그리고 경로 확인을 하면 중간인데 그래서 일단 시작은 요게 열린 부분에서 좌측 상단에서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아까 중간에. 가운데서 이렇게 파는 게 아니고 시작은 가운데로 적어도요. 열린 부위의 좌측 상단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텝 S 누르면 얘가 철삭 S 누른데 쭉 한 번에 가지 않아요. 조금씩 가요. 이렇게. S 스텝 바이 스텝으로 눌러보니까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 버튼에서 연속 진행할게요. 이렇게.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면서 쭉 진행을 하면서 절삭이 이루어져요. 이게 다이나믹 밀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자, 일반 가공, 모의 가공이랑 다이나믹 밀, 모의 가공을 살짝 비교를 해볼게요. 윤곽이나 포켓이나 큰 차이가 없으니까 2번 포켓의 모의 가공. 자, 그래서 속도는 조금 너무 빠르게 안 하게끔 2칸 정도 그 사이에 놔두고 플레이. 일반 가공입니다. 얘가 일반 가공이고 동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2D 고속 다이나믹 밀 가공을 모의 가공을 해볼게요. 이건 약간 좀 빠르게 해놓을게요. 천천히 보면. 자, 이것도 똑같이 해놔도 되겠구나. 다시 대감기 하고 플레이 해서 보면 이렇게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리 갈 때는 공구가 위로 살짝 0.25만큼 돌려서 빠르게 이송해서 내려가고 절삭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경로 확인해서 플레이 버튼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시간은 42초 걸렸어요. 자, 이렇게 놔두고